잘못하면 또 물리는 게 되는 건가요? 물릴 수도 있죠. 기관 동향하고 또 외국인 동향을 잘 봐야죠.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 매수가 빈번했어요.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한 재정 확대 정책, 그 다음에 또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정,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 증시 부양이 계속 되지 않겠냐. 그래서 증권사들도 요새 목표, 코스피 목표 보니까 한 3,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환경 때문에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고, 그래서 이제 내수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의 이 주가는 수렴하기에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연말이나 이럴 때 주식 강의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주식 강의를 할 때 그 주가의 목표를 정하죠. 설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상장사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양을 하고 그러는 걸 우리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주식 부양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최근에 주식 부양을 많이 했었고 주식 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이 기준율을 낮춘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정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7월달 중순 되면 반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한번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괜찮은데 주식 시장은 선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선행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반기 실적이 괜찮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나쁘게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기대치가 높지만은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3,500, 4,000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이번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 있을 수 있다. 2분기 실적 말고 반기 실적. 반기 실적이 나오죠. 이제 반기 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반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기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올라간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거품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기대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제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지 되죠. 그렇다면 이제 반기 실적이 나오는 그때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더 주춤하겠죠. 그렇죠. 하반기의 주도주 그렇다면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고 이제 뭐 상법 개정하고 이 시장 친화적인 이제 정책들 있잖아요. 그게 가시화되고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 저평가가 되어 있던 것들이거든요. 자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으면 지주사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배당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사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그래서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나 기업들은 어디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상반기에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네. 그쪽이 결국에는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또
기존 그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나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주식 시장이 화랑이다 보면은 결국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네.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가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 계속 그렇죠.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최근 몇 조 매수했죠. 네, 예, 몇조 지난 많이 했죠. 1년간 뭐 수십 조를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 진짜 모르는 게 이제 외국인들 그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근데 그 매도 강도를 이제 봐봐야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무조건 사지는 않을 거고 그 요번에 이제 매수하게 된 그 계기가 환율 자체가 그 1,450원 후반에 있었다가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매수가 유입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주식이 그 기업들이 뭐 벼랑 간지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고거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값이 조금 이제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자가 들어온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그 방산 쪽은 원체 실적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쪽은 쉽게 말하면 그 동안에 조금 무시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원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도 역시 이 체코 원전 그게 지난번에 이제 확정적으로 계약이 되면서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외국인들 요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개인들이 또 쫙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그래서 이것이 중동전 미국까지 참전하는 장기전이 되는 걸까? 그리고 유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폭등할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은 들어오고 외국인은 만약에 매도한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또 물리는 게 되는 건가요? 물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점에서 뭘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간 동향하고 이제 그 외국인 동향을 잘 봐야죠. 외국인이 그 최근에 조금 그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매수가 빈번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5천억 넘게 매수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전날은 또 매도하고 그 전날은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는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이 3,000포인트 근처에 와서 있죠. 그 꾸준히 매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그 HTS가 아니라서 찾아보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러는데 제가 요 메모한 거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 3,000포인트 근처가 와가지고 그 매수 매도가 일관성이 없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럼 이제 꾸준히 샀던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인식 하에서 더 오를까 아닐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 주체가 여러 분야다 보니까는 어느 쪽에서는 팔고 어느 쪽에서는 대량 매수한 거지 외국인이 뭐 일사불란하게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팔고 어느 쪽에서는 또 좋게 보고서 또 매수하고 그게 혼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기간도 꾸준히 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3,000 근처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오늘 이제 3,000 위로 끝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삼천을 앞두고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조금 떨어지면 또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 매매 패턴을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노이즈들 때문에 혹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질 때 이것을 그냥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뭐 개인들이 좀 사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약간 고점에서 이거 좀 불안하다고 봐야 그거는 될까? 모르죠.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알죠. 지나가 봐야지. 지나가 봐야지 아는데 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주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말이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왔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200만 원 간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떨어지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붙이는 말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는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그 조금 쉬었다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500을 가더라도 여기에서 금방 3,500은 못 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됐던 어떤 에너지를 그러니까는,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간 조정을 버텨낼 그 각오를 하고서 매수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팍 오르지 못하거나 혹은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길게는 생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는- 자신 있을 때 사라.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만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네. 그냥 이제 여기에서 3,500 가고 4,000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지금 2달 사이에 700포인트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앞으로 2달 사이에 또 500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고 과거처럼 다시 회귀해서 뭐 2,800까지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크게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인내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횡보가 돼가는 어떤 상황, 요걸 이제 상정한다 하더라도 괜찮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원래 있는데 네, 이제 가급적이면 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섹터는 이제 그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네네. 그런 쪽은 괜찮은 거예요. 많이 요새 단기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종목이 달라지면서 다시 말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스몰 캡에 있는 종목들은 수시로 그 다시 시장 조치를 받으면은 쉬고 또 이제 새로운 종목, 새로운 이슈에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테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그 시장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종목도 많이 안 올라간 거 그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원전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 원전주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해체. 그쪽은 크게 많이 안 올라간 쪽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 말고 그런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이런저런 어떤 많이 오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현금 보유 전략을 하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목에 따라서 그렇죠. 종목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팔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는 팔고 일부는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그 중심 섹터라는 것은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뭐 3,500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일찍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도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크게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섹터들이 있잖아요. 작은 섹터들이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은 이것저것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도 없고. 자,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개별주가 안 돼요. 네. 그 지수가 떨어져 있다든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개별주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익률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 그거죠. 또 그것도 개인 실력에 따라서 다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투자 방법이 자기 지금 환경에 시장에서는 맞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게 맞느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 자기 환경에 맞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고. 자, 하반기 가장 큰 증시 이슈 어떤 걸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느냐 그거하고 지금 당장은 뭐 중동 전쟁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냐 뭔지 그런 거 하고 관세 문제가 어떻게 타결이 될 거냐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거죠. 결국에 관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에 실적하고 관계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관세 문제 매듭되는 거하고 미국 금리 인하하고 그게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이 확전되느냐 아니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느냐.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전개되는 걸 보고서 그때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죠.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고 그것도 선제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니까는 주가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선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거를 알았으면 다 그때 미리 대응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미리 그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봐가지고서 우리가 내일 주식도 모르는데 뭘 그거를 몇 달 뒤에 걸 뭘 대응을 해요. 대응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냥 추세에 맞춰서 그 말씀하신 대로 11선 뭐 이런저런 것들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항상 벌어지는 환경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증시가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이게 들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럴 때는 경계심을 좀 갖고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우리 회장님 팬들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또 지켜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또 하반기도 아직 올해 이제 반이 지났고 반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이제 분발하셔가지고 하반기에 큰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